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풀풀입니다. 5월 10일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이합니다. 문 대통령은 3주년 당일 대국민 특별연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취임 초반부터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 변화와 앞으로의 전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제가 이야기한 대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대한 이야기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프부터 보시면 긍정평가 숫자가 정말 남다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긍정평가가 71%, 7%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지금 여기선 안 나오지만 3월 둘째 주에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지른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 71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임기 초를 제외하고는 볼 수 없는 수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0% 넘는 것은 어쨌든 임기 초에 이제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당선되자마자 이제 또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상당히 이제 우리 사회에 어떤 개혁을 또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국민적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나타나는 수치이고 예. 심지어 어떤 대통령들은 임기 시작할 때 70%를 넘지 않는 대통령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높은 이례적인 수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시작할 때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맞이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치적 환경이라든가 어떤 국민적인 평가라든가 또는 이제 여당의 선거에서의 압승이라든가 이런 모든 환경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와 같은 어떤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뭐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국정 운영에 동력을 마련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긍정평가를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60대 이상 그리고 TK 지역 그리고 무당층에서는 지금 1년 넘게 대통령 긍정평가보다는 부정평가가 높았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격차가 많이 준 건 물론이고 지난주부터는 모두 이 세 가지 기준에서 긍정평가가 우세로 돌아섰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 역시 봐야 될까요? 통상 이제 어떤 여론조사에서 70%를 넘는다, 찬성 여론이 또는 뭐 반대 여론이 어느 쪽이 이제 한 70%를 넘게 되면 그 지역에 보면은 어느 지역인지 지역에 따라서 또는 연령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뭐 직업군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70%를 넘게 될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 대부분의 연령대, 거의 대부분의 직업군 등에서 심지어는 이제 이념 성향에서도 중도층뿐만 아니라 정치적 반대층에서조차도 긍정적 평가가 높은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70%라고 하면은 어쨌든 정치적으로 반대층에 있어서 상당히 현 정부에 대해서 또는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서를 강하게 표출하지 않는 환경이 이제 됐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니까 뭐 저희가 한 80% 넘게 되면은 상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여론조사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70%도 사실 거기 근접한 수치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정치적 반대층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이랑 현 정부에 대한 어떤 견제라든가 비판적 정서 이런 것도 상당히 약화되었음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말씀하신 대로 보수층에서도 차이가 적긴 합니다만 긍정이 46%여서 부정평가 44%를 앞지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만약에 어떤 구심점을 갖는다, 국민적 신뢰를 얻으면서 그런다고 한다면 만약에 보수층에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상당히 이제 만만치 않게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선거에서 패배하고 하면서 보수 진영에서 어떤 지금의 보수 야당이 구심점 역할을 이제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보고 지금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전쟁과 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좌와 우 어떤 보수와 진보 이런 이념을 따지지 않는 사안이라는 점도 이렇게 높게 보수층에서도 높게 나오는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냐 이유를 물었더니 코로나19 대처가 가장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 국내에서 워낙 확진자 수가 줄어든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게 다른 나라, 세계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이런 부분들도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여론조사에서 뭐 기관마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한 사람들 잘한다 또는 이제 잘못한다라고 하는 부정평가층을 대상으로 한 번 더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십니까?라고 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 평가층에서는 이제 절반 이상이 53%가 코로나19 대처를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유를 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들 누군가 이제 뭐 정치 영역에서 지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는 그 근거를 이제 제공해 주는 것이 좋은 뭐 필요한 것인데
네. 근거가 없을 때는 정치적으로 아주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냐 하면 뭐 전반적으로 열심히 한다. 뭐 이런 응답이 제일 높을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떤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럴 때는 어떤 지지가 제약돼 있는 상황이에요. 긍정평가가. 그러나 이렇게 어느 한 이슈가 절반 이상을 얘기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굉장히 뭐 직관적으로 아니면 이제 직접적으로 이 사안을 높이 평가한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대처가 여러 가지 또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이 어떤 서구와 비교를 했을 때 서양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어쨌든 선진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인식까지 주게 되면서 국민적 자부심을 또 높이는 측면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를 높이는 여러 이유 중에 뭐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센터장님께서 아까 처음에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대통령 수행평가가 특히 의미 있는 이유가 취임 3년 차를 앞두고 그 즈음에서 대통령 평가가 이렇게 70%를 넘은 게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88년 개헌 이래 처음이다라고 해서 실제로 지금 그래프 보시면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해 놓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김영삼 대통령이 3년 차 즈음에 41%, 김대중 대통령 27%, 노무현 전 대통령 27%고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비슷하게 43, 42%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차이를 보다시피 50%를 도달한 경우도 없었거든요. 굉장한 맞습니다. 차이네요. 임기 3년 차에 50% 넘는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 특수한 환경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나타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70%를 넘은 상황이니까 얼마나 이것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이제 결과 같은 느낌마저 이제 주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역대 대통령도 3년 차 보게 되면 상당히 다 지지가 이제 제약이 되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특별한 현상들이 있는데 김대중, 노무현 이제 두 대통령 같은 경우는 상당히 30% 선까지 무너진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3년 차에서 이제 40%를 넘기긴 했는데요. 과거까지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대통령을 평가하는데 국민들이 그냥 정치적 측면을 떠나가지고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는지 지금의 이제 환경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데 주로 이제 응답을 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실제로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부르지만 정치적으로 대통령을 지지하십니까라고 묻는 게 아니거든요. 국정수행 평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일을 잘하냐 못하냐라고 묻는 것인데 그러나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오고 하면서 상당히 이제 정치적 성격들이 강화된 측면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보수층에서는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보수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보호해줘야 한다는 심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또 진보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진보 대통령이다라고 한다면 진보층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일에 잘하고 못함을 떠나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일단은 보호하고자 하는 방어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에도 뭐 그런 성격이 이제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이제 그런 현상들이 강화되면서 3년 차가 되면서도 한 40% 선을 유지하는 흐름들이 이제 보여준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이렇게 임기 후반부로 가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들은 매주 선거를 다시 치른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에 따라서 실제 대통령의 권력이 사실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 지위에 그대로 있지만 실제 국민적인 평가가 상당히 박할 경우에는 정당에서 심지어 여당에서 또는 야당에서 공격이 심하고 국민적 비판이 심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른바 이제 레임덕이라고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론조사 등을 통해 가지고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이제 대통령이 권력이 제약되지 않고 상당히 이제 자유롭게 권한을 이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이제 수치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정치적 의미가 크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프에는 나오진 않지만 좀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은 오히려 이제 집권 초반에 지지율이 낮았다가 상승하고 다시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 초반에 가장 최고 정점을 찍었다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건 이슈에 따라 달라진다고 봐야 될까요? 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임기 시작할 때 과거에는 워낙 높게 시작하는 흐름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임기에
초반에 시작할 때도 그렇게 높은 수치로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지지층들의 경고성을 유지하면서 높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상당한 이제 호재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는 뭐 50%, 60% 넘는 경우도 간혹 이제 있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대통령들의 국정 지지율의 흐름은 우리가 L자형이나 L자형이라고 하는 것은 초반에 뚝 떨어져서 낮은 단계로 가는 거예요. 또는 이제 하향 계단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계속 계단을 내려가듯이 뚝뚝뚝 떨어지는 모양새인데 이곳에서 결코 이제 자유로운 대통령들은 없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의 긍정 평가 비율, 흔히 얘기하는 이제 국정 지지율에서는 지금 V자 또는 이제 U자 형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 대통령에서 발견되지 않은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앞섰던 대통령들의 그런 일반적인 패턴들, 임기가 지나갈수록 국정 수행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하는 그 일반적인 패턴이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에서는 이제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취임 3년 차에 70%를 넘긴 것도 놀라운데 네. 이게 초반에 높았다가 하락세를 겪다 다시 반등하는 그렇습니다. 경우도 굉장히 예외적이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셔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하나씩 짚어보면서 어떤 요인들이 좀 지지도에 영향을 미쳤는지 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취임 직후부터 뭐 1년 정도까지의 직무수행 긍정률을 저희가 그래프로 좀 만들어 봤는데 네. 취임 직후 84에서 시작했고요. 2017년 6월에 보면 81%입니다. 네, 평균치고요. 중간에 약간 하락을 하다가 다시 77 정도에 마감을 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임기를 시작을 이제 높게 하긴 했습니다. 이제 앞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높게 시작을 한 상황인데 그것은 탄핵을 거치게 되면서 어쨌든 정치적 성격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바라보지 않고 어쨌든 우리 사회를 어떤 대한민국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국민적 기대감이 높은 상황에서 어쨌든 기대가 모아진 상황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상당히 높게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임기 시작하자마자 어쨌든 여러 대통령 이제 공약에도 대선 때 공약에도 있었던 최저임금 관련한 사안들이 상당히 이제 이슈가 되게 되면서 이것을 네. 과감하게 실행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문제들 발생하게 되고 또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어지게 되면서 이제 주춤하는 그런 흐름들도 보여주기는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사드 배치 관련한 이제 상당한 혼란들이 있었고 또 북한에서 뭐 미사일 발사라든가 북핵 관련한 이제 도발들 이런 것들 실험들이 이제 있게 되면서 약간 흔들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70% 내외의 높은 국정수행 지지를 1년 차에 상당히 이제 보이게 됐고 끝나는 상황에서도 77%가 됐던 것이니까요. 당시에는 이제 4.27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이제 상당히 빅 이벤트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게 되면서 효과를 본 것이긴 할 텐데요. 상당히 이제 1년 차 전체를 봤을 때도 이전의 대통령들에서는 이렇게 안정성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또한 상당히 이제 특이한 어떤 흐름들을 보여준 과거 대통령들과 다른 흐름을 보여줬던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 2년 차 이제 지지도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싶은데 네. 사실 지금 이 수치가 저희가 말한 U자에서 바닥 부분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40%대까지 내려간 상황인데 보면은 역시 경제 정책과 대북 관련 이슈가 좀 주도를 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무엇보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2년 차에서는 이제 경제적인 공방들, 실정에 대한 논란들, 지금 이제 8월 달 같은 경우에 소득 주도 성장 공방이 상당히 심했고 당시에 장하성 실장과 또는 이제 김동연 부총리 간의 갈등도 상당히 이제 심하게 되면서 기억이 나네요. 이 논란들 사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주게 되고 이제 경제 정책의 노선을 바꿔라라고 하는 이제 비판들이 상당히 높아진 측면들이 있고 이것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게 되면서 또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거기에 이제 부동산 집값도 상당히 이제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애초에 약속했던 공약했던 부분들이 잘 실현되지 않는 부분들 많아지고 반복해서 이제 부동산 대책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잘 성과가 먹히지 않았던 측면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등의 어떤 성과가 평양에서의 회담 등에서 이제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제 반짝 효과는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흐름들을 이제 보여주게 되고 막판에는 어쨌든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 자체도 성과 없이 끝나게 되는 측면도 반등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이제 하락세로 가게 하는 측면이 이제 있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를 선을 유지를 했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제 보수층들이
보수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이제 방어 심리가 이제 존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에서도 상당히 이제 평가가 좋지 않고 비난과 비판들이 있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또는 현 여권의 지지층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방어 심리가 작동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상당히 이제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낮지 않은 40% 선은 꾸준히 이제 지켰던 모습들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놀라웠던 게 이게 집권 2년차 대통령 긍정평가 중에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대통령들 같은 경우는 30%선 무너지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했는데 최근의 대통령들은 이것은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좌와 우가 상당히 이제 많이 나눠져 있다는 것을 예.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40% 내외를 지켜주는 흐름들이 최근의 대통령들에 있어서는 많이 이제 발견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집권자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겠고요. 네, 어떻게 보면 하방 지지선이 계속해서 네, 유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집권 3년차 그래프 역시 보실 텐데요. 저희가 계속 이야기한 대로 그 40%대의 네, 그런 유지하죠. 뭔가 진보 계열의 네, 그런 그렇습니다. 하방 지지선을 유지를 하다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 같이 보실 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3년 차 전반기에는 이제 조국 장관 국면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조국 법무장관 이제 지명을 하고 이제 사퇴까지 상당한 시간들이 이제 있었고요. 한 2개월 정도 있는 상황이어서 사회적 갈등이 상당히 높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광화문 집회와 서초동 집회가 어쨌든 좌와 우를 나눠서 이제 극렬하게 대립하는 모양새들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게 되면서 대통령이 어쨌든 대통령으로 전 국민의 이제 리더로서 지도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인식들도 높아지게 되면서 상당히 지지가 이제 정체되는 흐름들을 이제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사퇴하면서 이제 일단락이 된 상황이고 그것이 이제 이후에 코로나19가 발생하게 되면서 초반에는 이것이 현 정부의 또는 문재인 대통령 평가에 상당히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예. 부정적으로 평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당 선거에서도 아마 여당이 패배할 가능성도 높지 않겠냐라고 하는 시각도 높았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기보다는 반대의 환경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위기 상황, 전쟁 상황에서는 뭐 장수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교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고 힘을 실어주는 이제 기류들이 안정희구 성향들이 발현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다가 이 대처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논란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외국에서 긍정적인 평가, 높은 예. 평가들이 국내로 전달되게 되면서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원래는 앞선 시기와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임기 초에 비해서는 지금은 잘한다 못한다. 그런데 지금은 특이하게 외국과 비교해서 대통령이 국정을 잘한다 못한다고 하는 이제 그런 패턴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이것이 이제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상승세로 돌아서게 하는데 상당히 이제 영향을 주었고 최근에 있었던 이제 총선에서 이제 여당이 압승을 하게 되면서 예. 뭐 이른바 활용 점정을 찍은 뭐 그런 이제 모양새로 지금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대통령 이제 긍정평가, 부정평가, 직무수행 긍정률을 해차별로 좀 정리를 해서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 3년차 이제 긍정 요인, 부정 요인도 네.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계속 센터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정도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맞습니다. 지금 1년 차에 나왔고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이제 약간 하락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4.27 남북 정상회담 그것이 이제 상당히 지지를 상승시키는 데 영향을 주었고요. 2년 차에서는 평양 정상회담 이제 약간 영향을 주었으나 이거 꾸준히 가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소득 주도 성장이라든가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먹고 사는 이제 문제 그것이 충분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제 인식을 준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2년 차에서는 이제 좀 하락하는 흐름들이 상당히 보여졌고 40%는 위협받는 정도까지 갔다가 3년 차에서는 조국 장관 관련한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후에 이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어쨌든 상당히 이제 고평가를 받는 이제 흐름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들은 이제 과거에 아까 역대 대통령들 얘기했습니다만은 3년차 되게 되면 어떠한 권력 비리가 나타나는 측면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당이 선거에서 이제 참패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어떤 이제 대선 주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서.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당시에 현직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모양새를 많이 주게 되면서 대통령의 리더십이 상당히 훼손되게 되고 지지가 이제 약화되는 현상들을 이어지는 흐름들이 거의 대부분의 이제 정권에서 나타났던 현상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 또 부정적인 이슈들도 있습니다만 현 정권의 권력 비리가
이전에 비해서는 이제 나타나는 측면들이 많지 않은 측면이 있겠고, 그다음에 선거에서 이제 여당이 압승을 한 측면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대선 주자들이 사실 뚜렷한 인물이 뭐 문재인 대통령의 후광 효과를 얻은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사실은 있습니다만은 뭐 각을 세우거나 대통령과 이런 측면도 나타나지 않은 측면이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을 흔들리지 않게 유지하는데도 영향을 주고 있는 환경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좀 저희가 계속해서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